저희 월마트 이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 또 요새 굉장히 제가 좀 이 차트를 주의를 깊게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인데 월마트. Walmart shares tumbled 2% after the U.S. consumer finance watchdog accused the retail giant and workforce payments company Branch Messenger of forcing more than 1 million delivery drivers into using accounts that cost them more than $10 million in junk fees. 네, 방금 좀 중요한 게 나왔어요. 표현이 이 junk fees. 이게 뭐냐면은 이따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 불필요한 수수료 이거를 우리가 junk fee라고 하거든요. 좀 $10 million, 1,000만 달러 하나로 145억 원에 달하는 그런 불필요한 수수료를 요구를 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월마트 이슈 관련해서 제가 또 기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좀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CNN 기사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Walmart illegally opened bank accounts for over 1 million drivers, CFPB allege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월마트가요. 100만 명 이상의 이 운전자들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미국에서 가능하기는 한가요? 네. 우선은 앞에 나왔던 영상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자면 월마트 주가가 이날 2% 이상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US Consumer Finance Watchdog 이게 미국 소비자금융 보호국 다른 말로는 CFPB라고 하거든요. 조금 어렵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얘가 좀 약간 소비자 보호원 그리고 금감원을 약간 합친 그런 느낌입니다. 뭐 소비자 보호하는 기능도 하지만 재무적으로 기업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얘네가 이제 이 CFPB가 이제 월마트에다가 제동을 겁니다. 뭐 때문이냐? 월마트 그리고 이 친구들과 관련된 급여 정산 플랫폼입니다. 급여 관리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 브랜치 메신저 이 친구들이 또 있는데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얘네들이 고발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제가 이 관련해서 소장 내용을 좀 봤습니다. 우선 소장 내용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두 회사가 월마트 배달기사분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예금 계좌를 개설했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 급여는요. 오직 이 브랜치 메신저로만 지급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브랜치 메신저가요. 말 그대로 그냥 급여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급여 관리 플랫폼 정도 회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기존 보장과는 다르게 급여 정산이 몇 주간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급여를 다른 은행 계좌로 받으려고 하면은 불필요한 수수료, 여기 이 나와 있는 정피를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정피의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다 해서 총 1,000만 달러, 하나로 145억 원에 달하는 그런 정피를 현재 이렇게 좀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 월마트는 이런 CFPB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적극적인 좀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었는데요. 정말 좀 요새 또 미국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런 법적인 권리 보호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사회적인 리스크가 더 커 보입니다. 저희 좀 마지막으로 이 월마트 차트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월마트 차트입니다. 월마트. 네,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월마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정직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추세적인 상승세가 시작이 된 이후로는 이런 50일 이평선을 좀 무조건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좀 약간 리테스팅을 한번 좀 거쳐준 이후에는 좀 강한 상승세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죠. 또 월마트가 좀 강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점이요. 이 미중 관세 그런 전쟁 중에서 딱히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입니다. 이런 리테일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력도가 있지만 이런 사회적인 리스크가 갑자기 좀 대두가 되면서 앞으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앞으로는 약간의 여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오늘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사회적인 리스크가 이런 박스권 상단을 좀 깨고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좀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저희 굉장히 또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Fees. And shares of Eli Lilly gained 3.7% after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pproved the drug maker's weight loss treatment, Zepbound, for obstructive sleep apnea.
네, 마지막으로 저희 본 게 굉장히 또 익숙한 단어들이 들리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Eli Lilly. 어우, 네. Eli Lilly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Zebound. 네,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죠. 이 노보노디스크가 얼마 전에 우선 이 기사 내용부터 축약을 해볼게요. 일라이 릴리의 주가가 3.7%, 3.7%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게 뭘까요? FDA예요. 네, 맞아요. FDA를 이렇게 좀 길게 복잡하게 우리나라도 뭐 식약처인데 식약처를 뉴스에서는 뭐 식품의약안전처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 뭐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런 거 나오면은 FDA 얘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FDA가 일라일릴리의 체중 감량제, 젯바운드를 obstructive sleep apnea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저도 뭔가에서 찾아봤는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기사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정말 이 GLP-1이라는 게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좀 써도 정말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흐름을 요새 보여주고 있는데 볼게요. 네, 이거는 노보노디스크 관련 기사고요. 여기에 보기에 앞서서 그 다음에 그 전에 가장 먼저 일라이 릴리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Zepbound gets FDA approval to treat sleep apnea. sleep apnea, 수면 무호흡증.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는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잘 때 가끔씩 숨 안 쉬시는 분들 있죠. 네, 저희 아빠도 가끔씩 그러시는데 이거에 대한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GLP-1 계열 다이어트 약들이 보면 볼수록 정말 비만 치료제를 넘어서 제약바이오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당뇨병 치료제로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당뇨병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쳐도 비만, 뭐 심장질환, 이번에는 수면 무호흡증까지 이제 그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치료 영역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좀 심각하신 분들께서는 양압기라고 하죠. 약간 산소호흡기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런 양압기라는 기구를 착용하고 이렇게 자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젯바운드가 있으면 더 이상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게 이 젯바운드가 FDA에서 최초로 비만과 수면 무호흡증을 모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건데 여기에서 하나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누굴까요? 그렇죠. 라이벌인 노보노디스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젯바운드 그리고 일라일릴리가 승승장구를 하는 동안에는 이 노보노디스크 요새 계속해서 좀 부진한 소식들 들려오고 있죠. 얼마 전에 또 이런 소식이 하나 들려왔었잖아요.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 신약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좀 아쉽다. 약간 이런 그런 흐름을 한번 보여줬었어요. 우선 시간은요. 2024년 12월 21일 지난주겠죠.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 Novonordisk Disk shares plunge after 카그리세마 Obsidy drug trial disappoints. 카그리세마가요, 이번에 노보노디스크에서 밀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신약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좀 생각보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물론 효과가 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효과가 분명 있었는데 우리가 예상에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뭐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날 좀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20%나 폭락을 했었죠. 이 노보노디스크가 이날 공개한 임상 3상 시험 3상입니다. 이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 신규 비만 치료제인 카그리세마의 체중 감량 효과는 22.7%가량으로 당초 기대했던 최소 25%에 좀 크게 못 미쳤다. 아니 25%인데 22.7%면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겠는데 최소 25%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25% 이상은 체조 감량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결과지를 받아보니까 22.7%? 이 정도면요. 시장의 예상치를 좀 많이 하회를 한 거죠. 굳이 뭐 실적으로 치자면
어닝 미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이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1111의 주가 향방이 요새 좀 지속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한번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1111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펄쩍하고 뛰어오른 모습. 이날이요. 그날일 겁니다. 그쵸? 20일. 이 zet바운드 관련 호재가 계속해서 1112 현재 주가 흐름 올려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노보노디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이렇게 껑충하고 지금 이 뛰어오른 게 정말 이 추세선 잘 따라가지고 이건 따라가는 흐름도 아니죠, 사실. 뚫고 올라가고 있죠. 노보노디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1111을 그대로 약간 데칼코마니를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급락이 나왔었어요. 이 노보노디스크 주가 지금 이 시각 가장 높게 형성이 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시각 가장 좀 높게 형성이 된 이 컨센서스를 보자면, 네, 제가 저번에 이거 보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여기 average target price, 평균 목표 주가 보면은요, 네, 지금 898.09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거는 최고가니까요. 최고 목표 주가는 아직까지는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추세가 이렇게 좀 꺾인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